너 그러다 사람 치겠다? 너 보면 사람 근본이 어디 가나 싶어. 고아의 앵벌이다 하던 놈 눈빛이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 그딴 눈빛까지 쐈는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막 나가 보라고. 나 치고 싶잖아. 이제 너는 순진한 척하지 말고 원래 네 모습 보여줘. 우리 가족들도 모두 볼 수 있게. 그럴 때마다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참을 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곤 했어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남들이 쉬는 시간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공장 사람들 몰래 야근을 매일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야근을 가지고도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사람들에게 매도를 할 인간인 형님이 있어서 몰래하고 있었죠. 업무 중에는 할 수 없는 기계 상태도 체크하고 관리도 하면서 상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구조 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표가 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기계적 오류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장인어른이 구상하시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지 모르고 꾸준히 몇 시간씩은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슈퍼맨은 아니었기에 가끔은 낮에 쌓인 피로로 인해서 깜빡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공장에서 홀로 남아 야근을 하다 잠이 들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도 잊은 채 잠을 자고 있는데 공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요하던 공장 내부에 문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저도 놀라 잠에서 깨게 되었죠. 야근하는 게 죄는 아니었지만 깜짝 놀란 탓에 불을 황급히 끄게 된 저는 유리창 너머 1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형체가 보이긴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사무실 안에 있던 쇠막대기를 들게 되었죠. 아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가져갈 것도 없는 공장에 쇠막대기까지 드나 싶으실 텐데, 그 당시에 다른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굴이나 고철을 대량으로 훔쳐서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범죄들이 종종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탓에 제가 쇠막대기를 들게 된 거죠. 공장에 들어온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공장 벽 쪽에 있는 조명 밑으로 들어오자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의 반장이자 제 손윗사람인 형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조금 긴장의 끈이 풀렸고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형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님의 손에 끌려오는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직원의 모습을 보게 되자 다시 전 몸을 다급히 숨기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숙소에서 쉬고 있을 직원을 굳이 데리고 올 일이 없을 텐데 분명 회사 일 외에 다른 일로 온 듯 했습니다. 형님은 그 여직원을 끌고 공장 한켠에 있는 휴게실로 데려갔고, 저는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가 휴게실 문 앞에서 안쪽의 상황을 엿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두 사람은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불륜 관계를 맺었고,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증거를 확보하곤 부적절하고 민망한 자리를 지킬 수 없어 두 사람 몰래 공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더 찍으려고 남아있었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형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여직원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처음 직원 휴게실로 끌려가는 모습도 그랬고, 형님이 먼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야 나오고 있는 여직원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관계 외에도 분명 무엇인가 더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죠. 자신들과 똑같은 직원 출신이던 저는 조장이 되고 나서도 직원들의 편의와 고충을 들어주며 편하게 지냈고, 그 덕분에 어젯밤 일의 당사자인 여직원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작을 했던 것처럼 어젯밤 본 형님과 여직원의 모습은 마냥 불륜관계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요즘 뉴스와 신문 등등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직장 내 성폭행이었죠. 더 쉽게 말하자면 여직원에게 협박을 하여 강압적인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공장 일을 하려고 하는 내국인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모셔가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을 때만 해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열악한 숙식 환경, 임금체불과 업무 중 폭언, 폭행 등 대우가 좋지 못했죠. 그와 달리 장인어른께서는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셨고, 그런 탓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고, 비자가 다 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체 인력으로 자신이 아는 지인을 데리고 왔죠.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었던 형님의 말 한마디에는 큰 힘이 있었고, 그걸 무기삼아 여직원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없는 문제를 만들어 회사에서 내쫓아내겠다고 했고, 주변 업체들에게 신상 정보를 뿌려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말이죠. 협박을 당한 직원은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형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렴치한 짓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을 해준 직원 외에도 피해자는 더 있었고, 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원들에게 주변 불법 체류자들이 있으면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면접을 보러 온 불법 체류자 여성들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 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면 법무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실체였습니다. 평소 가정적인 척하며 살더니 실체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회적인 약자에게 성폭행이나 일삼고 있던 쓰레기였던 거죠. 그런 사람과 같은 가족으로 묶여있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었고, 그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더 일찍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고생을 하며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추악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또 회사 상급자로 두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피해 여성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정확한 피해 상황과 함께 피해자분들에게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억울하게 생긴 일이다 보니 다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적어둔 내용들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녹음을 한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크기를 키우기로 했어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저와 피해 여성들보다는 민간 또는 인권단체에게 알려 좀 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 사법권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거죠. 그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번 신고로 일이 커지게 된다면 회사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피해 여성분들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장인 장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퇴근해서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할 말이 있었으면 전화나 공장에서 말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와? 그래, 자네 저녁밥은 먹었나? 예, 먹고 왔습니다, 아버님. 실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많이 심각한 일이어서요. 뭐, 공장 일이야? 아니면 가정일? 둘 다입니다. 제 독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도 신경 쓰이고
회사가 받을 영향도 있어서요. 형님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발로 뛰면서 모아온 형님께 피해받은 여직원들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아버님께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고, 제가 야근을 하다 보게 된 일부터 시작을 하여 신고를 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떠한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장인어른께서도 이번 일만큼은 몸이 휘청거리실 만큼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장모님께서도 떨리는 손을 움켜잡으시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두 분께 죄를 짓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자네 말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인권단체의 힘을 빌려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고, 혹시나 우리 공장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내게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일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처형에게는 제가 유라와 같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공장에 무슨 피해가 있던 간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공장에 피해를 끼쳐 미안해하는 마음은 나도 이해가 되네. 그렇다고 움츠려들지 말게. 따져보자면 공장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나도 방관을 한 거나 마찬가지일세. 내게도 불찰이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 다 감내를 해야겠지. 사람 인생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이번 일도 잘 견디다 보면 다시 올라갈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번 일로 공장 일뿐만이 아니라 내부 사정도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도 고치면 더 내부적으로 결집될 것세. 자네가 그놈 처벌하는 일에 잘 준비를 했을 테니 우리 가족이나 회사에 부담 갖지 말고 잘 해보게. 예, 아버님. 제가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부담 갖지 말고 형님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다쳤다는 핑계를 대고 처형을 잠시 우리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였고, 저와 아내가 처형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당연히 끔찍하도록 자신에게 잘해주던 남편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처형이었지만,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를 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꼭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했죠. 처형에게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날, 마지막으로 피해 여성들과 모든 증거와 진술서를 확인한 저는 인권단체에게 해당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를 펼치게 되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저에게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한 가족 등 뒤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 지금 너 내가 공장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괴롭혔다고 이러는 거지? 이번 일에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거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피해 여성들은 물론이고 처형과 회사에게도 피해를 입혔고요.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에게 말만 해줬으면 나 그 여직원들에게 용서 구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도 이꼬라지 나지 않았을 거고 회사도 피해가 덜 갔을 거라고. 너 지금은 별 피해 없어 보이지? 내 아내 유진이는 나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일 생기는 회사에 일하러 오는 사람은 더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 잘못해서
공장 가족 전부를 위기에 빠뜨린 거라고!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같이 일하며 사는 것 자체가 더 더럽고 위험한 상황이야. 알아? 피해자들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도 당신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격리되길 바라고 있어.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공장 반장도 형님도 아닌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자일 뿐이니까. 험한 소리 듣기 싫으면 통화 그냥 끊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뭐? 야, 내가 너 같은 놈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고아 새끼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이게 가족된 후로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오네. 야, 너 어디야? 내가 아주 오늘 네 제사상 차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더러운 너를 못하러 만나? 설령 만나서 계급장 떼고 상대하면 네가 내 상대나 될 것 같아?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고아가 낫지. 너처럼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다녀서 인생에 빨간 줄 긁힌 성범죄자가 나을 것 같아? 넌 이제 영원히 성범죄자야. 이제 네 부모님들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핏줄이라 말할 수 있나 보자. 네가 생각해도 그것보다는 고아가 100번 낫지 않아? 이 자식이! 너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것도 협박죄에 포함된다? 그리고 네가 하도 비겁한 놈이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가족들 주변이나 피해 직원들 근처에만 나타나봐. 그때는 법으로 처벌받기 전에 내가 가만히 안 둬. 지금까지 나 괴롭혔던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반 죽여놓을 거니까. 그 통화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은 처벌을 받게 될 때까지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기 전 처형이 한 이혼 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왔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처형의 손을 들어주었죠. 물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처형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요. 곧이어 성범죄 관련으로도 그놈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초범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질이 나쁜 점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물론 그놈이 행한 범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형량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도 꽤나 이례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 여성들과 저도 아쉽지만 만족을 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 인권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사실 감사패를 받은 기쁨보다는 앞으로 공장에 몰아닥칠 후폭풍이 걱정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진행을 한 일인 만큼 언론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직접적으로 공장의 위치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우리 공장은 더 좋은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여러 기업에서 일감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공장으로는 응원의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들도 날라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과 달리 바빠진 공장으로 인해 과거 범죄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다시 부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직원들을 뽑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도 장인 장모님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비어있던 반장의 자리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올바른 선택 하나로 저 개인과 회사에 모두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처형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힘새도 없이 날벼락처럼 생긴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죠. 그런 처형을 볼 때마다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만 같아 더 신경을 써주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아내와 저, 그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처형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처형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가족들 간에 똘똘 뭉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처형은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와 똑 닮은 남자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고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제 공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팔자에 없을 것만 같았던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10대 시절 제가 아버님께 받았던 베품과 공장을 다니며 직접 봐왔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본받았던 저는 지금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연을 보내신 분들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아로 버려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며 누구보다 외롭던 제가 지금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믿음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주는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이토록 운 좋은 제가 지금 가진 제 주위의 것들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살기로 하겠습니다.